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은 건강이 상품화되어 간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의료교과 박삼원 교수입니다. TV방송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A 환자가 어떤 음식이나 어떤 성분을 복용하여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의사의 분석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을 때 다른 채널의 홈쇼핑에서는 그 성분으로 제작된 건강 음식 또는 보조제를 광고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이미 이러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적 의료화와 병원화라는 거대하고 모호한 영역에 종속되어 무의식적으로 나의 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그 음식이나 건강 보조제를 주문하곤 합니다. 근대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의료화된 사회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최근 들어서 제약업계에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해피드러그라는 개념입니다. 해피드러그는 스트레스처럼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원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두 개의 알알이 있는데요. 즉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와 경구 피임약 에노비스텐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해피드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피드러그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어떠한 약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질병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고 아니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약간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품, 그것을 이제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사가 개발한 비아그라는 정력이라는 의미의 비거의 나야가라 폭포를 합친 합성어로 그 이름에서 소비자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며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한 피임약 에노비스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두 알약은 임신, 출산, 성, 그리고 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뼈의 손실을 방지하고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거나 손상된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은 물론이고 비만 치료제, 자양강장제, 비타민제 등 해피드러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연령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약이라는 해피드러그의 개념은 최근 들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근대 의학이 지향해온 궁극적인 목표점이었다고, 지향점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문명 담론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체의 건강과 환경 위생입니다. 근대 이후 소비 행위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지는 각각의 주체들이 갖는 욕망이고 상품의 광고는 이러한 욕망을 자연스럽게 생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피드러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 대량으로 등장하는 신문 광고는 바로 이 해피드러그의 대중적 소비 행위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대 의학, 즉 과학의 발전은 일반 대중들의 의약품 수용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전통 한의학과 양의학의 기본적인 차이는 바로 과학 담론의 출현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과학적 지식은 상품 소비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교양이 되었고, 이는 일상 가정 생활을 똑똑하게 영위하는 방법으로 일반화되어 갔습니다. 의약품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대표적인 해피드러그, 즉 자양강장제에 관한 광고입니다. 광고의 문구를 보게 되면요, 우선 캐치프레이즈죠. 가장 큰 광고 문구는 세계적 강장제 네오톤 토닉과 인체의 영양작용 도해라고 하는 문구가 보입니다. 자양제를 먹자 인체 내부의 공장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로부터, 독자로부터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 이후 의약품 광고에서는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인체 해부도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서구의 근대적 의료체계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기계론적 이해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다른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여성 자양 강장제라고 하는 제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호르몬은 외부로부터 보급되지 아니해도 체내에서 훌륭히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하나의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약의 복용이 바로 그것이니 이 자양강장제는 전신세포 기능을 활발히 만들어서 난소 등 기타 분비 기관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활성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양강장제인 이 제품을 먹음으로써, 소비함으로써 근대적 과학 지식에서 제시되고 있던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과학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소비하게끔 만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호르몬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용어는 1905년 영국의 생리학자 스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이후 남녀의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각각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이 여성 호르몬 내지는 남성 호르몬, 즉 호르몬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의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20, 30년대에 걸쳐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결정짓는다라는 인식이 그와 더불어서 퍼지게 됩니다. 호르몬이 육체 및 정신 양쪽에게 현저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체질과 심성, 마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담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호르몬 등 새로운 서구의 언어는 일반 대중에게는 표기조차 생경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약품 광고를 통해서 강조되는 해피드러그의 특징과 약효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대중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건강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중문화의 발달은 과학에 무지한 일반 대중이라 할지라도 과학적 지식을 새로운 문명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였고요. 그 과학이 근거가 되는 해피드러그의 소비 유행을 만들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몸에 대한 개념은 근대적인 신체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해피드러그를 통해 일상에서의 자신감을 높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해피드러그 시장이 이미 1,00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8조 원을 넘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문과 잡지의 광고란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품목이 의약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를 통해서, 즉 의약품 광고를 통해서 건강이 상품화, 의료화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른바 건강 연령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약이라는 해피드러그의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근대 의학이 지향해온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예, 지금 손 드신 분 질문해 주세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피드럭의 선택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해피드럭도 엄연한 약물이다 보니 주의사항도 꼼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개선점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어떠한 그 제품군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국가 행정 단위에서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전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일컬어지던 것이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이제 마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마크가 붙여진 것은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다,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증이 되는 거죠.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국가 행정 단위에서의 어떤 철저한 관리,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다양한 어떠한 정보들의 어떠한 그 홍수 속에서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소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맞아 떨어졌을 때 해피드러그가 라고 하는 제품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그 무방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점점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인간이 질병을 점점점 극복해 나가는 방식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거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근대적 이후에 현대적인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치료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발전해 나가고 확대되어 갈 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하게 이제 아픈 질병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어떠한 건강함을 유지시켜 나간다. 뭐 예를 든다라면 요즘에 이제 초미세먼지라든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지의 어떠한 질병, 일상생활에서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밖으로 나갔을 때 뭔가 목이 컬컬해지고 그럼으로써 그날 저녁에 본인의 어떤 목의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좀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보조식품 내지는 기능식품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질병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수를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그거를 도와주는 해피드러그는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의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경우 우리들의 건강을 이렇게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내지는 우려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치료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걸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하는 저항력을 키운다라든지 아니면은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피드러그는 앞으로도 더 치료와는 별개로 더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손 드신 분. 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과학에 기반한 광고와 해피트럭의 유대관계는 지속될 것 같은데 광고의 특성상 장점이 부각되고 위험 요소는 지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어떠한 제품군의 범위에는 이 탈모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냐 아니면은 질병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질병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치료라고 하는 의학적인 행위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인류가 안고 있는 남성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냥 신체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각각의 탈모가 고민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웬만하면 탈모를 좀 막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치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질병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질병으로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시대적으로 그다음에 국가 어떤 지역별로 문화적인 차원에 있어서 좀 차이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차원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의료화가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해피드러그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 이후에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다 중요한 지점은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미디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본인의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해피드러그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어떤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그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해피드러그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근대적 과학 지식과 해피드러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외부에 의존한다기보단 본인 스스로가 일상적인 어떠한 생활과 그리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규칙적인 삶의 방식들을 체화시킴으로써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